자, 제가 오늘 소개드릴 수업은 개념 완성, 문풀, 심화반 두 종류의 수업을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들입니다. 보시면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개설이 되고요. 일요일에 이제 오전반이랑 점심반 이렇게 깔리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10+1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한번 돌렸던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월요일에 개강이 되고 5+3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은 역학, 3번은 비역학 문풀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수업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수업들인지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지금 왜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강사 소개, 세 번째는 수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마지막 끝맺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론 보시면 이제 우리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마지막 세대라는 엄청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7 수능 응시 예정인 친구들이고요. 28 수능부터는 수능 과목이 물화생지가 사라지고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비고1 친구들에게는 두 번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서 기존보다 기성 친구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물리 같은 경우에 완화된 물리교과 수준과 최저 맞추기 좋은 과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올해 수능 2사 수능이 11월 16일에 치러졌지만 아직 이제 등급 컷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어 있는 가장 최근 자료로 보시게 되면 올해 9월 평가원 등급 컷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포인트를 잡고자 했던 건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제일 잘 나왔던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 물리랑 생명과학이 만점 기준 했을 때 표점이 69점으로 가장 높다라는 거. 그리고 3, 4등급 컷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급 컷이 그러니까 3등급 컷이 가장 낮은 과목, 4등급 컷이 유일하게 30점 아래쪽에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 물리라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일 점수 대비 표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 물리학이다. 그리고 낮은 점수로 등급 따기 좋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 막상 이제 고3 되면 가장 이슈가 크게 될 최저 맞추기 좋은 과목이 물리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최근에 본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냐라고 하면 이런 분석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낮은 2등급 진입장벽과 전년도 대비 가장 낮은 변동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출제를 보이는 게 물리학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등급 컷이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본인 부산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한번 예상 등급 컷을 좀 내어놓은 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적어놨지만 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좀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등급 컷이 가장 낮은 과목이 넘사벽으로 물리학 원이 등급 컷이 낮게 잡힙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똑같이 낮은 점수 대비 좋은 등급을 따를 수 있는 게 최저 맞추기 좋은 게 물리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거는 표점이 이번에 조금 낮게 잡힌 편이긴 합니다. 표점은 항상 이제 시기별로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요. 근데 제가 좀 더 강조를 두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 가장 변동폭이 적은 게 물리라는 거. 지금 부산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은 2사 수능,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을 좀 비교해서 제시를 해놨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올해는 45점인데 작년에는 41점이었습니다. 4점이나 차이가 나고요. 생명과학은 올해가 47점, 작년이 42점, 5점 차이가 납니다. 지구과학은 올해가 47점, 작년이 45점 차이인데 물리만 유일하게 작년에도 45점, 올해도 45점으로 예측이 되는 난이도적으로 학생들이 봤을 때 별 변동이 없는 과목, 가장 적은 과목이 물리라는 점이 우리가 대비하기에 또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서 물리를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어필 드리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미 뭐 다들 어머니들 잘 알고 계시는 이슈인데요. 뭐 어느 세대보다 당연히 탐구 선택을 신중해야 되는 두 번 만들어서는 두 번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하는 입시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공 적합성이 점점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서울대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수능 볼 쯤에는 서울대에도 당연히 나오면 좋지만 이과를 나와야 취직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추세였고요. 요즘 이제 변하는 사회 기조는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서울대 이과를 나올 뿐만 아니라 이과 중에서도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가 취직이랑 굉장히 직결된다라는 엄청 이슈가 또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리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공대 주요 학과에서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시 또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를 필수로 지정한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 기계항공, 전기전자,
반도체가 이제 사실은 반도체 학과는 없고요. 신소재 학과가 곧 반도체 학과라서 제가 저기 적어놨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뭐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도 물리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치러야 되는 과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의대조차도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흘러가는 기조를 보시면은 물리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도 더 합리적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물리가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가장 응시 인원이 항상 적었었거든요. 4위였어요. 응시 인원이 항상. 근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화학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리 응시 인원이 7만 명 정도 되고 화학 응시 인원이 6만 명대가 되면서 학생들도 이제 진짜로 물리가 할 만한 과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어필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보다 전공이 중요하다 변하는 사회라고 적혀있는데요. 보고 계신 게 사실 이제 굉장히 또 화두에 올라와 있는 28 대입 개편에 정책위원들이 Q&A를 했던 걸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도움이, 이거는 교육부 공식 영상이라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공부해서 수능을 보라는 취지였는데 실질적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다. 도움이 되는 과목, 미래의 핵심이 되는 과목, 그런 과목들을 수능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물리를 갖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한 과목, 특정 과목으로만 쏠리는 형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4번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물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중에 더 이상의 미래를 봤을 때, 취업까지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생지를 선택하는 게 마냥 좋은 선택일 수만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섯 번째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요. 이과 상위권의 척도 학업에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런 기조가 되게 심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물리를 선택한 친구를 이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과 황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물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해서 잘하기까지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 전반에서의 어떤 좀 자신감이 고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특히나 또 가장 예민한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탐구 과목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강사 소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저는 이규철이라고 하는 강사이고요. 물리교육과 서울대 물리교육과 학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물리교육과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나왔다라고 하면 좀 이제 뭔가 좀 심심하고요. 어머니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그럼 자네는 현역으로 갔나 재수했나 삼수했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 뭐 정시냐 수시냐 정시면 무슨 과목이냐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현역 정시로 들어갔고요. 물리화학을 선택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교육과에 최초 합을 붙었었고 4년 만에 칼 졸업을 합니다. 칼 졸업을 하고서 어떻게 했냐, 바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석박통합과정으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조금 앳돼 보이지만 굉장히 가방끈이 긴 강사다라는 좀 어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사 수료까지 해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사설 엔제 실무 컨텐츠 개발 및 출제팀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대학생 때도 대학 원생 때도 항상 저런 컨텐츠 개발에 줄곧 이제 종사를 해왔으나 이제는 또 밑에서 또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규모 있는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출제팀이 있고 이 출제팀에서 올해 이사 수능 대비를 위해서 운영했던 커리큘럼이 엔제 자료는 1000문헌 가까이 제작이 되었고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20, 30회 이상의 어떤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규모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출제팀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좀 더 양적 증대까지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강사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출강하고 있는 다 학원들을 저기 적어놨는데요. 뭐 다원교육, 대치 목동, 뭐 대치 세정, 신촌, 대치 상상, 중계양림이 다 적혀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 적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거들먹거리는 건 아니고 진짜 팩트를 전달을 드리는 건데 대치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학원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강관리를 차원에서 제한해서 출강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러브콜을 하느냐, 맨 밑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투스 물리 1타 강사고요. 물리 1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이트별로 약간 임팩트가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학 1위 강사입니다. 이 과학 1위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투스 사이트 안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고 많은 매출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체 물화생지 1위 강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투스 지금 대표 강사입니다. 사회탐구는 이지영 선생님께서 대표 강사이시고 과학탐구는 지금 제가 대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좀 흥미로운 것들도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좀 전형적인 것들이었고 흥미로운 거 보시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에듀 유튜버거든요. 보시면 미미미누 씨라고 해서 이제 100만이 넘어간 에듀 유튜버신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리 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는 거는 오른쪽인가요?
가장 제 기준 오른쪽, 이쪽 왼쪽 맞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게 한 2-3년 된 영상인데 엄청 옛날 영상인데 예비 고1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입문용으로 좋은 영상이거든요.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수생도 이해시키는 처리의 명품 물리 강의라고 해서 미미민우한테 이제 입문격의 어떤 가벼운 물리 내용 하나를 갖다 설명을 해줬는데 굉장히 또 강의력이 좋고 재밌게 잘 가르친다라고 해서 조회수가 무려 150만 회가 나왔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뭐 강사가 된 서울대 래퍼 물리천재 이규철 인터뷰라고 적혀 있는데요. 놀랍게도 저는 이제 대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원생 때도 그렇고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생이었고 가장 유명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재미로 드리는 이야기지만 음악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울대 대표로 음악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건 서울대 대표로 참여했었던 뮤비죠. 뮤비. 음악 뮤비가 조회수가 800만 회가 나왔었고요. 뭐 몇 년, 5년 전이라도 거의 6년 다 된 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대학원생 때도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를 나가가지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음악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체 2위를 달성하면서 인지도가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어떤 사이트의 1타 강사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유명 강사가 되었으니까 음악을 그만뒀냐? 이제는 더 유명한 래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 게 래퍼 처리라고 모든 음원 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잘 나가는 래퍼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강사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설명해서 하고 있느냐? 이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요, 탐구 과목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입니다. 뭐 어떤 과목이 안 그러겠냐면은 물리는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단원이 3개거든요. 1, 2, 3단원이 있는데 역학, 전자기, 파동순입니다. 근데 어머니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난이도 문제들은 전부 다 역학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확하게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1단원 역학에서는 어려운 게 다 모여 있고 2단원 전자기에서는 준 고난이도 문제들이 모여 있고 마지막 파동에는 아무것도 없는 양상을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학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비 고1, 예비 고2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습 지구력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도중에 하다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해 먹겠다면 나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학생들을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붙잡아 줄 수 있겠느냐? 마냥 잘 가르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외제적 동기부여까지 되는 강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저 이규철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런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고도 내실도 단단한 강사입니다. 보시면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1타 호소인들이 너무 많다. 저는 1타 호소인이 아니라 오피셜하게 1타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포스터이고요. 사이트에서 이제 뭔가 1위가 바뀌면 그게 또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포스터를 띄웁니다. 저게 언제 나왔던 포스터인가 하면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나왔던 포스터인 거고 그때부터 제가 또 인간 강사는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위를 하고 있냐 되게 중요한데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1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1위 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1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유튜브 썸네일인데요. 미미민우 씨가 이제 또 조회수가 잘 나왔던 강의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그냥 물화생지 전체를 고학년 고3 전용으로 해서 입문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패션이과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거는 예비 고1 친구들이 가볍게 가져가기 좋은 강좌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내용까지 알차게 강의력을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라인업이 만들어졌었냐 다 이제 미미민우가 이미 진행을 한 건데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물화생지 중에서 생명과학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실 법한 윤도영 선생님께서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지구과학은 장풍 선생님, 그리고 이제 화학은 김준 선생님, 그리고 물리는 이규철이 같이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회수가 누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윤도영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규철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꾸 이렇게 조회수를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해서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강사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라서 강의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조회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호소인이 아니라는 걸 좀 증빙하기 위한 거였어. 이게 또 젊은 친구가 또 애되게 생겼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단기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물리 1타를 하고 있지라고 해서 SBS에서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잇따르는 증빙 내용이고요. 업계 모든 회사가 주목하는 신규 물리 강사의 행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진짜입니다. 이 또 설명에는 또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또 재밌는 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온오프 모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 러브콜도 진짜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안 넘어갈 거라서 그냥 오히려 이거 좋은데 해가지고 좀 써먹고 있는데 이미 다른 타사에서도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넘어와라라는 제의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강사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요즘 좀 핫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특강 이 설명회 할 때부터 잡혀있던 내용이라서 항상 정해진 플롯대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저는 또 인간 강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의 피드백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커뮤니티도 보고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도 좀 봅니다. 근데 학부모님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규철 강사는 자아도취가 심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아도취가 아닌데 이게 드리려고 갖고 온 추가 슬라이드입니다. 뭐냐면 저 이제 자아도취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수준의 자기 몰입이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강의 활동에 정말 전 모든 거를 동기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특히 예비 고1 고2는 우리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은 저학년이거든요. 고3이 이제 기본이고 이 고1 고2 친구들 되면 탐구 입장에서는 저학년 교육이 되는 건데 이 구조가 지금 어떤가 하면 고3 강사랑 고1, 2 강사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고3 강사들은 고1, 2까지 뭐 굳이 힘들어서 안 가르치려고 그러고 고1, 2 강사들은 고1, 2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강사가 접니다. 리플렛 보시면 저는 전학년을 다 가르치고 있고 전학년을 커다란 규모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념만 가르치는 강사한테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리 전체적인 커리를 최고 수준으로 가르치는 이규철한테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개념 배우고 문풀 기본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이제 내신과 수능까지 고려하시면 그 뒤에도 커리큘럼들이 대비가 돼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연계 변형도 대비가 돼야 될 거고요. 고난도 NG도 대비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난이도별로 대비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획돼야 되는 커리큘럼이 같이 함께 짜져 있는 강사한테 배우셔야 나중 학습할 때 두 번 볼 일이 없을 거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출 분석 커리큘럼, 기본 커리큘럼이 있고요. 올해 이미 진행한 것들입니다. 기출 확장 커리큘럼이 있고요. 연계 변형 엔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고난도 엔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모의고사도 실전 모의고사도 저희 연구실에서 시즌 1과 시즌 2, 올해는 이제 또 시즌 1, 2, 3로 더 양적 증대를 이뤄가지고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 전체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도대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장 강사들 중에서 모의고사를 갖다가 해설 강의라던가 아니면 자료들을 챙겨주는 강사가 누가 있는지를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도 해설을 찍고요. 5월 학력평가 그리고 6월 평가원, 7월 학력평가, 9월 평가원, 10월 학력평가 그리고 이번에 치러진 수능까지도 어머니들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막 모의고사 오면 막 해설하러 가야 돼 막 하면서 막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머타 스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놓이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당일날 바로 해설 촬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다음 날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학생들과 동기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이규철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현재 기조에 맞는 컨텐츠를 대응하고 제작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규철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면 어떨지란 이야기를 자아도취가 아니라 자기 몰입이라는 어필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까지고요. 이제 평범한 수업 운영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념 완성반부터 아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요일에 수업이 2개로 깔립니다. 오전 수업과 점심 수업으로 깔리게 되는 거고 개강일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강되어서 10+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규 수업은 10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풀 커리큘럼으로 완벽하게 내용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학 6번과 비역학 5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학생들 그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하는 일정이랑 보니까 10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마지막 비역학 파동 파트 1회분은 영상으로 무료 지급을 해드리겠다라는 운영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차 10일 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전에 보고 오셔야 되는 영단원 물리의 기본 영상이 있어서 첫 수업부터 개념 테스트가 가볍게 들어갈 거고요. 역학은 6번, 비역학은 전자기 3번, 파동 2번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가 영상으로 나가도 별로 부담이 없는 게 파동 파트는 그나마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풀이가 없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으로 보셔도 학생들이 충분히 개념 정도는 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개념 교재와 워크북 하나를 갖다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수업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높은 집중도와 지구력으로 완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수업 전에 밴드에서 미리 보고 오셔야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외의 영상이 될 거고, 이거를 보시면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를 알아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도모되는 영상이 될 거고요. 저걸 보고 나면 매 차시 수업장 개념 테스트 마찬가지로 1차시부터 개념 테스트가 튜토리얼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교님들의 손글씨 과제 피드백이 매 차시 나가게 되고요. 성적과 과제 수행률은 문자 공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거 안 적어놨는데,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제가 가르친 등가의 수업이 이제 또 항상 이 개념 완성반 수업은 다른 학원에서 되게 여러 가지 좀 개설이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 개념 완성반 수업을 겨울 특강 때 5개인가 6개인가 깔릴 텐데, 그럼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600~700명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 600~700명 전체의 평균과 함께 성적이 공지가 될 거고, 그 전체 풀의 10% 안에 드는 학생들을 따로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따로 공지가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 필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교재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개념이 수업을 봤을 때 팽배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도대체 이 학생들은 개념을 2번, 3번 듣고 있느냐,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비 고1 때 한 번 듣고, 예비 고2 때 또 한 번 듣고, 고3 올라갈 때 또 한 번 듣고 있는 그 양상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왜 학생들이 개념을 계속 2번 듣고 3번 듣냐? 머리에 안 남아서 2번 듣고 3번 듣는 거죠. 그럼 왜 머리에 안 남냐? 기성의 어떤 교재들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이 읽고서 숙지해야 되는 내용으로 너무 가이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머리에 남을 수가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직접 완성해야만 하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빈칸 완성식 교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있지만 뭐 괄호 쳐져 있는 그런 빈칸 아니고요. 개념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게끔 기획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기획이 되면 또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그러면 본인이 개념을 완성하다가 실수하면 잘못 적으면 어떡하냐, 누락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개념 필기본이라고 해서 모범 필기안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장과 라이브 녹강으로 참여 가능하고, 매차시 현장 수업 영상은 당연히 밴드로 관리가 됩니다. 몇 번이고 볼 수 있게끔 복습 영상이 제공이 될 거고요. 완강 이후에도 한 달간 오픈이 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 드립니다. 매차시,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70%고 문풀이 3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개념을 개념으로서 완벽하게 숙지해서 2번 공부할 일 없게 만드는 게 저희 1차 과제이고요. 제 과제이고요. 두 번째 문풀은요, 방법론적으로 주요 유형들을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적용할 기회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좀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욕심 있는 친구들은 매차시 과제 핵심 N문항 해설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론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갖다가 가져가는 문풀 미니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매차시 1시간 내외로 만들어드려서 좀 더 그 이상의 학습까지도 보장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후 현장 클리닉 당연히 오픈이 되어 있고요. 현장 좋은 조교들과, 그리고 우수한 조교들과 이규철 강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교재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개념 교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드리는 필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업에서 나온 내용이 다 필기본에 있냐?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수업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되, 기성 어떤 참고서랑 비교했을 때 모자람 없게끔 필수적인 내용만 적어드리는 게 필기본.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만 보고 공부하더라도 문제는 없대. 수업을 잘 듣고 본인의 교재를 완성했을 때 더 가져갈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좀 고양시키고 있고요.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별 과제는 20문항 내외일 거고요. 밴드로 관리되고요. 개념 테스트는 이제 개념을 갖다가 촘촘하게 물어보는 테스트라 OX문항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서 15분 내외로, 15분 넘어가진 않습니다. 15분 안쪽으로 개념 테스트가 매차시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 결과 공지되고요. 상위 10%는 명예전당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강사의 판사가 저렇게 되면은 필기본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개념 구조를 스스로 완성해 나가면서 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문풀 심화반인데, 문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념을 한번 듣고 오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커리큘럼을 제가 개설한 이유는, 여름방학 때 이제 또 가르쳤던 100명 넘는 그 학생들, 대체 다원에서만 말하는 거겠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문풀 심화반을 깐 거고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저랑 같이 여름방학 때 개념을 안 했더라도 다른 데서 개념을 한 번이라도 했고 머릿속에 개념이 절반 정도라도 남아 있으면 들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5+3으로
진행이 되고 1월 1일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수업으로 개강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교재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들어서 풀어보고 N번 푸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교재 프린트와 과제 프린트를 갖다가 몇 번이고 학생들이 적어도 이 기출 핵심 문항들을 갖다가 2번, 3번 본인들이 푸는 경험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할 거라서 교재를 갖다가 운영하기보다 중철 프린트로 아마 자료를 좀 운영할 생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은 5회 그리고 비역학은 3회. 비역학 3회 중에 2회는 전자기, 1회는 파동 파트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뭐냐면 연계되는 문풀커리인 거고 여름특강 비수강자도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왜 개념이 반만 남았더라도 들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몇 차시 수업 전에 또 개념 테스트를 통해서 해설을 하면서 문풀 중심의 개념을 재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흐릿하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였지 하면서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들으셔도 무방하다라는 데 아예 안 남아있으면 안 되긴 합니다. 남아있는 게 있어야 왜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수업에서 다뤄지는 문풀 문항들은 내신 시험과 수능 공부에서도 필수적으로 다시 보게 될 핵심 문항이라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거고요. 단원별 세분화된 유형 분석과 정형화된 해석 및 문풀 풀이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사실은 제가 또 예비 고1 설명하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뒤에 좀 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인데 좀 잘라오긴 했는데요. 설명을 제가 한번 그냥 제 말로 드려보면 이 기출 분석 관련된 문제풀이 커리큘럼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 문풀의 전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커리큘럼, 풀 커리큘럼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개념은요. 문풀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기반이 되는 학습. 2번 볼 일만 없으면 되는 학습. 문풀은요.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정형화된 풀이법들을 꺼내면 그게 전부입니다. 뒤에 나오게 되는 고3 돼서 더 고학년 가서 준비하게 된 엔제라던가 실전 모의고사는요. 우리가 숙지한 문제풀이 방법들이 이런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문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구조인 거지 모든 문제풀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학습은 이 기출, 그러니까 문풀 시험 안에 다 가르쳐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될 거고 제가 만들 때 핵심으로 잡았던 4가지 컨셉은 뭐가 있냐면 유형화. 이 유형화라고 하는 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도 언제 써먹어야 될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같은 유형이다를 알 수 있게끔 문항들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조금 생략을 해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형화. 문제 푸는 방법이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물리는요 왜 어려운가 하면 한 똑같은 문제도 푸는 방법이 3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3분 걸릴 풀이가 있으면 30초 걸리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잘 푸는 풀이를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 알지 말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물론 강사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혐오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풀이를 내가 알려주는데 왜 여러 가지로 풀라 그래? 그러지 말고 정형화된 풀이를 내가 제안하는 풀이를 정형화되게 숙지를 해가지고 가져가라는 어떤 학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유형화, 두 번째가 정형화된 거. 그래서 스킬 100가지 문제풀이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세분화. 같은 유형이더라도 어떤 요소가 추가되고 빠질 수 있는지를 갖다가 반영한 교재가 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납득 가능한 풀이법이라고 해서 절대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완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라는 걸 납득할 수 있는 풀이들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현장 수업 영상은 매차지 공유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과제 핵심 문풀 미니 컨텐츠 똑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후 현장 클리닉 오픈되어 있고요. 강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교재의 내지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그러니까 마냥 그냥 문제 던져주고 같이 풀어보자 이게 절대 아니면 저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학습에 초점을 맞춘 문제풀이 수업이 될 거라서요. 보시면 문제 푸는 방법론적 이야기를 스케일이라는 명목으로 100가지를 정리를 해놨을 거고요. 그거에 맞는 유형들을 갖다가 같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 법을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수업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커리큘럼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또 그 수강 후기네요. 그렇죠? 이 수강 후기 보시면은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깜맺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교육 흐름 속에서 신구의 조화로 구성한 최신 최적 최고의 수업 체계이고요. 서울대 물리교육과 학석박 순열 전공자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순열 전공자가 전달하는 근본 물리 수업이 될 겁니다. 대세 강사와 이래서 이제 자아도취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자기 몰입입니다. 그래서 대세 강사와 높은 집중도와 지구력으로 물리학원 개념 문풀 완강을 해낼 거고요. 내신 물리 때까지도 기억나고 영향을 미칠 수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 강사 이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